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은 정신적으로 격한 충격을 받게 되면 마음의 상처가 깊게 남는 트라우마가 생기는데요. 오늘은 그 트라우마를 감싸고 진정한 사랑을 보여준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제 속 깊은 이야기를 친구도 가족도 아닌 제3자에게 털어놓게 되다니 오히려 맘 편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40대 중반 평범한 여성입니다. 저는 지금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만나게 됐거든요. 누군가는 저를 손가락질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저를 믿고 안아준 고마운 사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남편은 밖에서는 아주 자상해 보이는 남자입니다. 남들 앞에서는 호기롭고 재미있는 성격으로 인기도 많죠. 친구도 모임도 많지만 꼭 집에는 들어오는 모습에 다들 사랑이 넘치는 아내 바보가 아니냐고 묻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면 집으로 돌아와 손과 발을 써가며 손찌검을 하고 강제적으로 부부간의 사랑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냥 오늘 쳐다보는 눈이 마음에 안 들어서 모임에 나갔더니 어린 여자가 추파를 던지는데 제가 집에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등등 이유도 참 많죠.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이는 기숙고등학교를 보내 아빠의 손찌검에서 벗어났지만 저는 아직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이면 싹싹 빌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아이 결혼시킬 때까지는 참아달라고 한 게 벌써 세월이 이렇게나 흘렀네요. 이혼에 충격받을지 모르는 아이 생각에 입술을 꽉 물고 산송장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바쁘게 일어나서 남편을 출근시킨 뒤 저도 식당에 출근을 하는데요. 동네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 것 같은 눈초리라서 일부러 멀리 일을 나갑니다. 남들은 힘든 출퇴근길이라고 하지만 저는 오롯이 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출퇴근한 시간이 소중합니다. 가게에서 일을 한 지는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사정을 알아 잘 봐주고 계십니다. 외진 곳이지만 단골도 많고 진상 손님은 없는 탓에 일이 아주 힘들지는 않아 좋습니다. 여느 때처럼 바쁘게 일을 하던 날 처음 보는 손님이 가게로 들어오셨습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고 넉살 좋게 말을 붙이는 분이셨는데 그 이후로 쭉 단골이 되셔서 일주일에 3번이나 4번은 방문해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건너 상가에서 사무실을 차리신 분이라고 하더군요. 컴퓨터 가게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퇴근을 하기 전에 집을 얼른 들어가 밥을 차려야 해서 저는 저녁 전에 퇴근을 하는데요. 웬일로 술을 안 먹고 들어왔다 했더니 집에 와서 밥에다가 반주를 한 잔, 2잔 하기 시작하더니 또 폭언을 하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참고 방에 틀어박혀 한숨이나 쉬었을 텐데 이러다 내가 답답해서 미치겠다 싶어 무작정 뛰어나왔습니다. 핸드폰도 지갑도 없이 나와 남편 따라온 도시락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어서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걷다 보니 가게였습니다. 마감 시간이라 사장님만 계셨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놀라시면서 얼른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산발된 머리에 입술은 터져 있고 한숨을 푹푹 내쉬더니 물을 한 잔 떠다 주셔서 마시고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그 손님이 오셨습니다. 늦은 시간이라서 미안하지만 밥 먹을 수 있겠냐며 평소처럼 넉살 좋게 들어오시다 저를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사장님이 오늘은 가게에서 자라고 하며 어찌어찌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았는데 저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이어서 꾸역꾸역 밥을 밀어 넣었습니다. 손님께서 조심스럽게 왜 이혼은 하지 않느냐고 물으시길래 아이가 있어서 그렇다 결혼만 시키면 할 거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진짜 할 수 있을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이후 손님은 매번 올 때마다 제 상태를 살피고 말을 한마디라도 더 거시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습니다. 신경 써주시는 건 고맙지만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니 본인이 신경 쓰여 그런 것이라고 이해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퇴근을 하고 집에 가려고 나오니 갑자기 가게 앞에 서 있던 차가 빵빵거렸습니다. 보니까 그 손님이셨는데
집에 데려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죄송했지만 그날따라 손님도 많고 고단한 마음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종종 저를 집에 데려다 주셨는데 몇 번 지속되자 가는 길에 커피도 한잔하고 남편이 늦게 회식하고 온다는 날에는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같이 있으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 남자가 참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춥다며 저를 안아주려고 하시는데 순간 몸이 확 움츠러들었습니다. 아마 정신적인 트라우마 때문이겠죠. 가벼운 스킨십을 시도하려고 할 때마다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싫은 것이 절대 아닌데 자꾸 본능적으로 몸이 움츠러들고 놀라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죠. 그런 저를 이 남자는 가여워하고 또 천천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야기를 들어보니 본인 어머님도 어렸을 때 아버지의 손찌검에 시달리셨다고 저를 보면서 생각이 났다고 하시며 보듬어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가게 된 날 처음으로 이 남자와 함께 멀리 바다를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그래도 종종 찾아오던 바닷가인데 몇 년 만에 보게 되니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저에게 앞으로 쉼터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며 손을 잡아주는 이 남자와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항상 집을 데려다 주거나 길어야 밥 한 끼 정도로 짧은 만남만 지속해오던 사이였는데 처음으로 제가 용기를 내어서 오늘 남편이 집에 오지 않으니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놀라는 눈치였지만 이렇게 이야기해줘서 고맙다면서 함께 몸을 누일 곳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부드러운 입맞춤과 조심스럽게 사랑해주는 손길에 더 이상 화들짝 놀라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서로 하나가 될 순간이 찾아왔는데 순간 아차 싶어 불을 꺼달라고 했습니다. 제 몸에 있는 멍이나 상처들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더니 제 멍과 상처가 나 있는 곳곳마다 입을 맞춰주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로서 사랑받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첫 남자친구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아이를 갖고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느껴본 적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녹아내린다는 표현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 사람의 품에 안겨서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저의 손을 꼭 잡으면서 이혼을 해보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원래 결혼을 한 사람인지 모르고 마음을 주게 되었지만 알고 나서도 가는 마음을 멈출 수 없었다고 오랫동안 변하지 않을 자신을 믿어달라고 하더군요. 생각만 하던 일이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나를 붙잡고 도와준다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넌지시 이야기를 건넨 날도 저는 여지없이 아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저를 기다려준 이 남자와 새 인생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오늘 이곳에 소리쳐봅니다. 제가 온전하게 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하게 애 낳고 직장 생활하는 아줌마입니다. 남들은 나이에 비해서 어려 보인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남들만큼 운동하고 남들만큼 다이어트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린 나이에 남편 만나서 연애하고 자연스럽게 결혼하고 애 낳고 하면서 집이 여유롭지 않아 바로 다시 복직했었어요. 그렇게 계속 직장 생활을 쭉 해서 벌써 직장 25년 차네요. 이사 오기 전에는 집 근처에서 회사를 다녀서 가까운 거리지만 교통편이 별로라 차를 끌고 다녔어요. 근데 이사 오고 나서는 차보다 버스가 나은 것 같아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변두리 지역이라서 차를 끌고 다니면 늦게 어둑어둑한 게 밤길 운전도 위험하고요. 반면 여기는 버스가 잘 다니거든요.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이어진 인연이 있어요.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다들 야한 영화 같다면서 재밌어 하길래 이렇게 사연 보내봐요. 회사에서 퇴근하고 집으로 오면 시간이 좀 늦는 편이에요. 외곽 쪽으로 이사 와서요. 저희 동네는 분양이 다 되지 않은 아파트랑 빌라, 주택단지들이 있어서 버스 안에도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항상 비슷한 시간에 퇴근을 하니 다들 비슷한 얼굴들을 버스에서 매번 마주치게 되죠. 언제부턴가 저랑 비슷한 노래 같은데 되게 말끔하게 차려입으신 분이 매번 버스에 타더라고요. 어느 날은 골프웨어, 어느 날은 말끔한 정장 차림이기도 하고 장사하는 사람인가 뭐 하는 사람인가 궁금해서 자꾸 쳐다보게 됐어요. 마스크 안의 얼굴은 어떨까 궁금한데 일단 키도 크고 호리호리한 게 마스크 속의 얼굴은 더 잘생겼을 것 같았거든요. 자꾸 버스를 타면 그분을 쳐다보게 되는데 그분도 제 시선을 느끼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버스 뒤쪽에 앉았는데 그분이 옆에 앉으셨어요. 키가 크니까 체구도 좀 크시고 좋은 향기도 나고 뭐 하는 사람인지 더 궁금하더라고요. 흘깃흘깃 보는데 핸드폰도 안 보시고 그냥 가만히 창밖을 보시거나 하는데 다부진 몸이 부딪힐 때마다 괜시리 설레는 거 있죠. 주책이야 싶으면서도 은근히 버스에서 같이 앉는 날들마다 괜시리 신경이 쓰였어요. 그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이런 경험은 없었는데 말이죠. 항상 제가 먼저 내리는데 그분은 어디까지 가실까? 조금 더 가면 종점인데 싶어서 어디 사는 분인지도 궁금해졌어요. 유독 일이 많고 피곤했던 날 버스를 탔는데 그분이 옆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날은 너무 졸리고 힘들어서 살짝 졸았는데 제가 어깨에 기대서 졸았나 봐요. 일어났더니 저는 그분 어깨에 기대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화들짝 놀란 건 다름이 아니라 그분의 손이 제 허벅지 위에 올라와 있는 거였어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크고 두툼한 낯선 남자의 손이 다리 위에 올라와 있는 게 짜릿하기도 해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내렸죠. 다음부터는 다른 자리가 있어도 꼭 제 옆에 와서 앉으시고 은근히 몸을 밀착하거나 다리를 쓰다듬는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기분이 나쁘지 않고 뭔가 서로 비밀을 공유하는 느낌, 야릇한 기분, 이런 게 들어서 저도 즐기게 됐어요. 매번 눈이 마주치고 또 서로의 시선을 느낄 때마다 비슷한 생각을 했구나 싶었어요. 저도 그분을 힐끔힐끔 훔쳐봤지만 그분도 저를 힐끔거리면서 훔쳐보는 시선을 종종 느끼곤 했었거든요. 그렇게 버스에서 서로 알게 모르게 터치와 은근한 스킨십이 오고 가고 나서는 더 뭔가 극적인 느낌이 왔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괜히 그런 야릇한 긴장감 때문에 집에 있는 남편만 곤혹스러운 상황이 몇 번 있었네요. 어느 날 가벼운 회식을 하고 버스에 탔는데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라 그분을 마주치지 않을 것 같아 아쉬웠어요. 근데 그분도 회식을 하신 건지 어쩐 건지 술 냄새를 살짝 풍기면서 버스에 타시더라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 옆에 앉아서 다시 서로 은근한 스킨십을 하면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날따라 손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대로 내리지도 못하고 어쩌지도 못하고 종점까지 갔는데 버스 기사님이 두 분 내리실 거냐고 물어봐서 잠든 척하고 다시 돌아 나왔어요. 이제 반대로 왔으니 그분이 먼저 내려야 하는데 갑자기 제 귀에 대고 5정거장 뒤에 있는 곳에서 내리자고 하는 거예요. 젊을 때도 이렇게 짜릿한 만남을 해본 적이 없는데 뭐에 홀린 듯이 좋다고 하고 둘이 시가지에 내렸어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리고 부끄러움도 없이 숙박업소로 향해서 열정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버스를 타고 돌아왔는데 술이 깨면서 얼떨떨하더라고요. 내가 뭘 한 건가 싶기도 하고 근데 그 황홀경과 짜릿함은 잊혀지지 않아서 내리면서 급하게 제 연락처를 적어드리고 내렸어요. 집에 와서도 두근거리는 느낌이 멈추질 않아서 애서 태어난 첫 방에 들어가 씻고 잤지만 너무 특별한 경험이라 잠도 안 왔네요. 버스에서 몇 번 마주치는데도 연락이 없어서 그날은 나만 좋았고 별로였나 보다 싶었는데 옆에 앉으시더니 또 같은 곳에서 내리자는 거예요. 홀린 것처럼 내려서 다시 불타오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연락을 하지 않았냐고 물어보니까 연락처를 잃어버렸다나요. 집에 가다가 주머니에서 떨어진 것 같았는데 말을 다시 걸까 말까 하다가 그날 너무 좋았어서 다시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로맨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몰래 비밀 연애하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아요.
종종 서로의 안부를 묻고 회식에 있거나 야근이 있는 날에는 버스를 늦게 탈 것 같다고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서로 시간을 맞춰서 타는 날도 있고 여유가 있으면 항상 내리는 그곳에 내려서 둘만의 미래를 즐기기도 합니다. 데이트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하나의 데이트라면 데이트라고 해야 할까요? 서로 짜릿한 감정에 휩쓸려서 자극적인 관계가 된 것 같은데 너무 신선하고 재미있고 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감정에 호소하고 서로에게 기댈 곳이 되어준다는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보다 필요에 의해서 깔끔하게 만나는 게 제 성격엔 더 잘 맞나 봐요. 남편과 소원하고 힘들었는데 오히려 새로운 활력소를 찾은 것 같은 기분입니다. 알고 보니 저보다 2살 어리더라고요. 다부진 몸매는 운동을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원래도 말이 많은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몇 번 만나다 보니까 관계만 갔던 사이에서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저께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밥을 먹고 커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관계가 발전되는 느낌이 드는데 처음 시작부터 자극적이어서 그런가 이런 만남이 너무 즐겁고 신선한 느낌이 듭니다. 버스에서 이렇게 인연이 닿게 될 줄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다들 신기하다면서 저보다 더 소녀처럼 설레어 하더라고요. 아까 점심즈음에 오늘 1시간 정도 늦게 버스를 탈 것 같다는데 일찍 들어가 봐야 해서 오늘은 먼저 가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내일은 다시 그 은밀한 스킨십을 즐길 수 있겠죠.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문제들이 발생한 경험 다들 있으신가요? 얼마 전 정말 힘든 일을 겪었다는 분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저는 조상이 도운 여자입니다. 40대가 되어서 미루고 미루다가 결혼을 결심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네요. 연애를 안 해본 건 아니었지만 그저 그런 남자들을 만나서 연애와 이별을 반복하다가 늦게나마 결혼을 결심하고 선을 봤어요. 저보다 3살이나 어린 그 사람은 열정적이고 일을 열심히 하는 여자가 이상형이라고 말했고 건너서 소개가 들어와서 만나게 됐습니다. 게임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연애를 했는데에도 워낙 야근이 많고 불규칙한 일정 때문에 깊은 만남이 힘들었다더군요. 대화를 나눠보니 말도 잘 통하고 조건도 잘 맞는 데다가 성격도 순해 보이고 괜찮았어요. 아무리 선을 보고 만난 사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반년 정도는 연애다운 연애를 해보고 결혼을 진행하고 싶다고 했죠. 그 사람도 동의해줬고 저희는 짧은 연애 기간을 거치고 별탈 없이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별 문제 없이 잘 들어맞아서 그래 내가 결혼할 때가 됐나 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술이 많이 드신 분이 어떤 여자분 이름을 잘못 말하더군요. 근데 여자의 초갈죠. 뭔가 싸한 느낌이 들어서 누구냐고 물어보니 전 여자친구랍니다. 전에 같이 전 애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없던 이름이었거든요. 계속 캐물으니 사실은 결혼을 준비하다가 파혼한 사이라서 좀 깊었던 여자친구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말을 못했나 싶어서 나이도 나이니까 이해해줘야지 싶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조롭게 결혼 준비를 하던 어느 날 주선자가 급하게 저한테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미안하다고 싹싹 빌길래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돌싱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파혼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결혼식도 올리고 같이 신혼집도 들어갔는데 혼인신고만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물을 수도 없고 그냥 한 번 갔다 온 건 흠도 아니지 솔직하게만 말해주면 이제 이런 건 감안해야지 생각이 들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면 제가 결혼하지 않을 것 같아서 처음 본 순간부터 저에게 빠졌다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군요. 결국 그 모습에 마음도 약해지고 부모님이 결혼한다고 너무 좋아하시던 모습이 생각나서
차마 그만두자고 말을 하지 못했어요. 몇 번이나 더 이상 숨기는 게 없냐고 물어보면서 그래도 잘 이겨내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저에게 자기가 다 져주고 잘하고 살겠다면서 이해해달라고 계속 빌었고 저도 뭐 하나 흠없는 남자가 어딨겠냐 생각했죠.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친구 중에서 3번 정도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었던 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정말 미안하지만 자기가 너무 양심에 찔려서 안 되겠다면서 사실은 그 친구가 결혼하고 아이도 하나 있다고 하더군요. 의기양양해선 어차피 나이도 많고 결혼할 마음도 있으니까 모르지 않는다고 결혼하고 나서 혼인신고하면 그때는 이야기할 거라고 했다네요. 등본 떼면 어차피 다 나올 텐데 그때는 물을 수 없을 거라면서요. 듣는데도 믿기지가 않아서 몇 번이나 다시 물어봤는지 몰라요. 손이 벌벌 떨리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억울하더라고요. 다시 만나서 이야기했더니 길길이 날뛰면서 소리 지르고 저한테 화내더라고요. 아니라고 왜 친구 말을 믿냐면서요. 그렇게 당당하면 등본 떼고 삼자 되면 해보자니까 꼴 먹은 벙어리가 되더라고요. 어차피 전 와이프가 키우고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냥 와이프 호적에 올라있다면서 신경 쓰지 말라더라고요. 뚫린 입인가 싶기도 하고 결국 그 결혼은 그만두게 되었어요. 저한테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했죠. 이제 와서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니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뒤에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혹시 괜찮냐면서 물어보는데 거기다 대고 엉엉 울어버렸죠. 괜찮으면 술 한잔 산다고 이야기하길래 나가서 만나서 욕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털어내려고 했어요. 종종 전화하고 만나자고 하면서 술자리를 가졌는데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인가 했는데 그러기엔 너무 오랫동안 연락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좀 진정되고 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미안해서 만나자고 했는데 점점 제가 좋아졌다더군요. 여자에게 큰 상처를 받은 경험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저를 보면서 동질감도 들고 위로해주고 싶었대요. 그러다가 호감으로 발전한 것 같고 이제는 저라는 사람 자체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믿기지도 않고 어차피 끼리끼리 아니겠냐면서 계속 밀어내기 바빴어요. 누굴 만나기에는 제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실 관련된 사람의 친구니까 보면 얼굴이 계속 떠오르는 것 같아서 괴롭기도 했어요. 하지만 몇 달 동안 제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주었고 연락하고 얼굴을 보러 오면서 진심을 전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냥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동네 카페에 와서 커피 한잔 하자며 연락한 그 사람이랑 만났는데 자기가 이렇게 만나자고 하는 게 부담스럽냐고 묻더군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믿는다고 저도 마음을 차근차근 열어보겠다고 했어요. 고맙다면서 매일매일 저를 만날 때마다 장미꽃 한 송이씩을 사왔습니다. 나이가 있지만 그래도 천천히 연애하는 추억도 함께 나누고 싶다는 그 사람의 바람에 따라서 천천히 인연을 쌓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처음으로 함께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바다를 보러 가서 뷰가 좋은 호텔을 예약한 정성까지 보여줬죠. 수줍게 웃으면서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고 하면 너무 이른 게 아닐까 싶지만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비로소 사랑을 받고 있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말로도 눈빛으로도 행동으로도 충분히 보여주고 믿음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상처받고 힘든 저를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미래를 꿈꿔보려고 해요. 정말 힘든 시기였지만 만난 인연은 악연일지도 모르겠지만 이제는 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줬네요. 그 사람은 관련된 친구들과의 인연은 모두 정리하고 저에게 집중해주고 있어요. 제가 꿈꾸던 다정하고 따뜻하면서도 정직한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요즘 행복합니다. 조상이 구해줬다고들 하죠. 확실히 올해 차례상은 제가 더 나서서 열심히 차려야겠어요. 저의 인연을 잘 지키면서 사랑하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7 돌싱이에요. 한때 미치도록 사랑했던 남자와 그토록 원하던 결혼을 했지만 10년도 살지 못하고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노는 걸 너무 좋아했던 저는 정말 일주일에 하루 이틀 빼고 클럽을 다닐 정도로 제 인생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대학을 가길 원하셨지만 저는 대학보다는 놀기 위해 돈을 벌자 싶어 취업을 선택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신나게 놀고를 반복했던 20대 초반에 저를 생각해봐도 참 신기할 정도예요. 매일같이 9시 출근에 6시 퇴근을 하고 저녁을 먹고 저는 집 대신 클럽을 갔던 것 같습니다. 부득이하게 특근을 한다거나 집에 일이 있거나 할 때 말고는 정말 매일같이 내 집 드나들 듯 다녔습니다. 정말 클럽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죽순이로 유명했습니다. 춤추고 술 마시고 놀기를 그렇게 좋아했던 저였는데요. 20대 초반은 정말 노는데 시간을 쏟으며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 어느새 제가 25이더라고요. 진짜 딱 그때 현타가 왔던 것 같아요. 나 여태 뭐하고 살았나 싶었거든요. 주위의 친구들은 대학 졸업하고 좋은 직장들도 들어가고 뭔가 멋있게 사는 것 같았는데 나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있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렇게 신나게 놀 땐 몰랐는데 노는 게 지쳤던 걸까요? 사실 25가지도 클럽을 매일같이 가기는 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재미있고 좋다기보다는 뭔가 그냥 시간만 때우다 가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딱히 집에 들어가는 게 싫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현타가 오고 제 나이 25, 5월에 클럽을 다신 가지 않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처음엔 진짜 무슨 금단 현상이 오는 것 마냥 오매불망하는 저였지만 뭔가 차츰 스스로도 적응해 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클럽을 끊고 일에만 집중하고 칼퇴 후 집에 가기를 반복하고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소개팅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그 소개팅으로 전 남편을 만났었어요. 친구들이랑 놀기만 좋아했던 저에게는 거의 첫사랑이나 다름없었는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에게 빨리 빠지게 되었고 어느 순간 죽고 못 사는 사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1년을 바짝 연애하고 사랑하고 마침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둘이 사는 게 너무 재밌고 행복했기에 딩크족으로 살기로 서로 합의를 하고 양가 어른들께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둘이서 오붓하게 5년 동안 행복하게 잘 지냈는데요. 진짜 딱 6년쯤 되었을까요? 서로한테 권태기가 조금씩 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늘 그랬듯이 평소랑 다를 게 없이 지냈지만 뭔가 모르게 같이 있어도 서로 외로운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기분, 감정이 저만 느끼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몇 개월을 거의 서로 없는 사람처럼 지내다가 결혼 7주년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사이가 어찌 되었든 일단 얘기라도 깊게 해보자 싶어 자리를 만들었고 몇 개월 만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에게, 그도 저에게 서로 마음이 많이 떠나 있더라고요. 딱히 서로가 싫어진 건 아니었지만 함께 있는 게 외로운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저희는 7주년에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하기로 얘기를 끝냈습니다. 그렇게 제 나이 33, 저는 돌아온 싱글이 되었고 왠지 모르게 다시 태어난 기분이 들더라고요. 20대엔 느끼지 못했던 다시 태어난 그 기분 말이에요. 비로소 30대가 되어서야 느끼고 전 변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멋지게 살아보자 마음을 먹었죠. 우선 전 어릴 때 못다한 공부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공부가 밑바탕이 돼야 성공이 쉽다고들 하니까요. 어릴 때도 하지 않던 공부를 30이 넘어서 하려니 쉽진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정말 이를 악물고 버텨가며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딱히 뭔가 돼보자 하며 시작했던 건 아니었지만 우연찮게 군무원이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는데요. 군무원을 목표로 공부를 했습니다. 마침내 시험 날짜가 왔고
저는 정말 운이 좋게도 커트라인에 딱 걸려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고 그런 저를 너무나도 한심하게 생각하셨던 부모님도 공부에 매달려 열심히 하고 합격까지 하는 걸 보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33세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던 저는 마침내 34시 되어 새로운 군무원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한 부대에 발령을 받게 되었고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부대로 출근을 한다는 게 저 스스로도 너무 신기했는데요. 신기함도 잠시 첫 출근 날부터 정말 버라이어티 했습니다. 업무의 양도 엄청났고 모르는 일투성이에 사건 사고도 많은 복잡하고 힘든 일의 연속이더라고요. 정말 쥐어짜내며 공부한 게 아까워서라도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쉴 새 없이 야근도 해가며 열심히 일을 했고 어느덧 1년이 지나고 업무에 어느 정도 익숙한 여느 직장인들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번 제가 있는 사무실에 옆 건물 다른 부서 군무원이 오가면서 자꾸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전 그냥 업무적인 얘기만 하고 따로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요. 어느 날 퇴근 후 집을 가려는데 그 옆 건물 군무원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커피 한 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굳이 같이 마셔야 하나 싶었지만 할 이야기가 있다고 잠시만 시간을 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마지못해 커피 한 잔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그가 저를 안다고 하더라고요. 20대 초반에 저를 본 적이 있다고요. 제가 한창 클럽 다닐 때 잘 노는 저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순간 저는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놀리려고 흉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때의 젊은 제가 너무 멋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친구들과 클럽에 놀러 가면 늘 술만 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춤추고 신나게 즐기는 저를 발견했고 종종 클럽에 갈 때마다 제가 있었대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클럽에 온 이유가 저였다고 하더라고요. 술 한잔하며 제가 춤추고 즐기는 모습을 보며 힐링을 했다면서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저를 지켜보고 조금 다가가 봐야지 하던 찰나였는데 갑자기 제가 보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클럽을 가지 않겠다고 맘먹었던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저 얼굴만 봐왔기에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그렇게 그냥 지나가서 아쉬웠었는데 10년이 지나서 갑자기 저를 봤던 거죠. 그것도 부대 안에 어느 사무실에서요. 어떻게 말을 걸까 조심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10년 전 클럽 얘기도 하며 그와 저는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친구처럼 오며 가며 지내다가 어느 날 그가 저에게 만나보자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전 한 번 갔다 온 돌싱이기에 얘기를 했고 좀 조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괜찮다며 자긴 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고민이 좀 되긴 했지만 저도 사실 그가 싫진 않았어요. 이혼하고 열심히 공부에만 매달렸고 마침내 목표를 잃었고 연애가 조금 고프기도 했으니까요. 어차피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게 아니었기에 부담 없이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조금 늦은 나이에 만난 우리는 소소한 데이트도 신나게 즐기며 어쨌든 그와 저의 첫 추억인 클럽도 함께 다니며 즐겼습니다. 클럽에서 신나게 마시고 놀고 그러다 순간 눈이 맞으면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우리의 발걸음은 모텔로 향했고 그 어느 때보다 뜨겁고 열정적인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30대의 연애는 뭔가 20대 어릴 때의 연애와는 다르고 새롭기도 하고 더 재밌고 행복합니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서 꿈도 못 꿨던 30대 중반을 그냥 일반 직장이 아닌 군부대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옆 건물에 세상 멋진 그를 만나며 그 누구보다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원생 아들이 하나 있는 30대 후반 아줌마입니다. 제 직업은 필라테스 강사예요. 원래 취미가 운동이기도 하고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오픈한 지도 벌써 3년 정도 되었네요. 아이를 낳고 나서 몸매 관리를 위해서 선택한 운동이었는데 생각보다 잘 맞아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작게 오픈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조금 떨어진 옆 동네에 강사로 다녔는데 집 근처에 작은 헬스장이 폐업하게 되면서 저렴하게 나온 걸 얻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이 다 주거 지역이라서 제 또래들도 많이 수강해 주시고 요즘 10대, 20대 젊은 친구들도 필라테스를 배우러 많이 찾아주십니다. 원래는 여성분들 비율이 많았는데 남자한테 좋다고 작년부터 꾸준히 남성 회원들이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아예 편하게 타임을 따로 정해놓을 정도로 남자 수강생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중에 원래는 태권도를 하시다가 허리 쪽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재활을 목적으로 방문해 주시는 수강생분이 한 분 계신데요. 20대 후반에 꾸준히 성실하시고 생긴 것도 좀 귀엽게 생기신 수강생분이에요. 은근슬쩍 사심 채우기로 친하게 지내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10살이나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냥 친한 정도에서 끝나는 편이었어요. 원래는 그룹 레슨을 들으시다가 잘 맞으신다고 1대1 코칭을 주에 1회 정도 추가로 진행하시는데 그 시간이 이상하게 기다려지더라고요. 아무래도 호감상에다가 뭐 밖에서 남자를 따로 만날 일이 없기도 하고 사실 옛날에 좋아했던 오빠를 닮기도 해서 설레었을까요? 레슨상 아무래도 서로 몸이 닿는 기회도 꽤 되고 그럴 때마다 속으로 좀 좋아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룹 레슨할 때 다른 여자 회원님들도 호감상이다 보니까 되게 친밀하게 굴더라고요. 선생님과 수강생 정도의 사이를 계속 지속하며 꾸준히 나와주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뻤는데요. 원래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데 비가 되게 많이 오는 날이라서 자전거를 두고 가야겠다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그 뒤에 수업도 없는 날이라서 멀지 않으면 데려다 드리겠다고 했죠. 각자 샤워실에서 씻고 나와서 차에 탔는데 기분이 되게 달아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젖은 머리카락이나 갓 씻은 냄새나 그런 것들이요. 티내지 않으려고 차를 출발했는데 저희 집에서 바로 10분 거리더라고요. 원래는 부모님이랑 사는데 얼마 전 가까운 곳으로 독립했다고 하면서 스몰 토크도 좀 이어갔죠. 그 이후에 개인 레슨 시간만 되면 제가 괜스레 그 수강생을 엄청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생각하면서도 팔이며 허벅지며 눈이 가고 괜스레 관심도 더하게 되는 것 같고 자중해야지 싶은데 또 맘처럼 안 되고 그랬어요. 또 수강생분도 은근히 즐기는 듯 자세 좀 다시 잡아달라고 해서 더 마음이 가는 것 같기도 했어요.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은 눈치 싸움 사이가 좀 지속됐는데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그룹 레슨 후에 다른 분 개인 레슨을 하고 나서 정리하고 들어가려는데 다시 돌아오셨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운동 끝나고 맥주 한잔 하러 만났는데 라커에 두고 온 물건이 있어서 급하게 들렸다고 하면서요. 항상 운동복 차림으로 봐서 편한 모습만 보다가 말쑥하게 차려입은 모습을 보니까 또 색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키도 좀 있고 귀엽게 생겨선 깔끔한 청바지에 재킷 차림인데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 더 싱그러워 보이는 것 같기도 했고요. 찾아가시라고 하고 저도 운동을 좀 하고 난 뒤라 씻고 들어가려고 샤워실에 들어갔죠. 나왔더니 아직도 안 가고 있더라고요. 혹시 뭐 찾으시는 게 없냐고 물었어요. 오늘 다른 남자분은 오늘 방문하신 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 남자는 주춤거리더니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청 가까이 훅 다가오는데 숨 쉴 때마다 살짝 맥주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게 좀 취했나 싶었어요. 배실배실 웃으면서 쳐다보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당황스러워서 막 눈동자를 굴리니까 당황하셨냐고 또 웃는 거예요. 얘가 지금 나한테 꼬리치는구나 느낌이 딱 왔죠. 딱히 거절할 이유도 없고 매력적이기도 해서 혹시 술 많이 드셨냐고 물어봤더니 갑자기 입을 맞추더라고요. 처음에는 살짝 밀어내다가 저도 그냥 받아줬더니 좀 거칠게 키스하는데 여기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취한 것 같으니 데려다 드린다고 했어요. 차에서도 아무 말도 없이 뚫어져라 쳐다보길래 어쩔까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도착하니까 갑자기 자기 집을 구경하고 가라는 거예요. 참 20대 때는 이 말이 대단하게 느껴졌는데 나이가 먹고 나서건가 되게 귀엽게 들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선물로 받은 차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좋대요. 제가 또 차 종류를 좋아해서 이것저것 많이 마시거든요. 준비한 멘트인지 모르겠지만 귀여운 마음에 그러자고 하고 올라갔습니다. 제법 잘 정리되어 있는 집을 둘러보는데 저를 휙 돌려 세우더니 거칠게 입을 맞추더라고요. 그 이후는 뭐 말 안 해도 아시겠지만 짜릿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려서 그런지 확실히 집에서 나누는 사랑과는 다르더라고요. 운동한 사람이다 보니 근력 자체가 좋아서 저를 번쩍 들어 올리는데 정말 짜릿하다는 표현이 딱 맞았던 것 같아요. 한바탕 격정적인 사랑을 나눈 뒤에 집에 돌아가 보겠다며 신발을 신고 나오는데 아쉽더라고요. 제가 가려고 하자 현관에서 진한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로 개인 레슨이 있는 날이면 일부러 뒤에 더 레슨을 안 잡고 그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어린 친구를 만나서 그런가 친구들이 요즘 얼굴이 부쩍 좋아졌다고 놀리더라고요. 그렇게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개인 레슨은 이번 달까지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뭐 그냥 해달라는 건가 싶어서 금액이 부담되는 거면 그냥 편하게 받아도 된다고 하니까 그건 아니래요. 그룹 레슨만 하고 싶다더라고요. 뭔가 싶어서 더 물어보려고 했는데 엄청 말을 황급하게 끝내더라고요. 너무 아쉬운데 개인적으로 연락하기도 그렇고 개인 레슨을 안 하니 따로 시간 내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좀 민망해졌어요. 연락을 해볼까 말까 고민했는데 주말에 남편이랑 아이랑 외출을 했다가 집 근처 시가지에서 마주치게 되었어요. 옆에 엄청 귀엽고 딱 봐도 어려 보이는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어요. 여자친구의 흔적이 집에 있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새로 생긴 건지 아니면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건지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제야 왜 개인 레슨을 끊은지 알았죠. 눈이 마주쳤는데 일부러 모르는 척했어요. 당황한 눈치였는데 제가 뭐 더 얘기할 것도 없고 서로 변명할 사이도 절대 아니었으니까요. 그 이후에 그룹 레슨도 안 나오더라고요. 좀 민망했던 건지 저는 상관없었는데 그렇게 되니 아쉬운 마음이 들기는 했어요. 갑자기 그 친구 집 앞에 있는 카페에 크로플이 먹고 싶어지네요. 집에 들어가면서 테이크아웃해서 사갈까 봐요.